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5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 오늘 저의 방송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레포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하시면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체크가 가능하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면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들이 조금 빠르게 있어요. 빠르게 있기 때문에 분석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가입하시게 되면은 전체 표는 이런 식으로 전체 승패 라인이라든지 뭐 언오버 라인, 참고 지수들, 이슈들까지 체크해서 넣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탑4에 대한 경기들도 이런 식으로 4가지 경기, 뭐 분석 의견이라든지 이슈들까지 좀 더 상세하게 넣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멘트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이랑 이제 세이브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이제 니오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니오넴이 지금 2차전 잡아주고 3차전까지 잡아주면서 최근에 양팀의 흐름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니오넴이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챙겨주는 상황에서 세이브 같은 경우에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패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흐름이 전혀 다른 상황이고, 여기서 오늘 니오넴의 선발 시바타 레오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52kg짜리 뭐 페스볼이라든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빠른 구속에다가 낮은 존을 되게 공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땅볼 유도라든지 뭐 커맨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볼끝이 조금 정직하긴 합니다. 좀 밋밋하고 할까요? 정직하다고 할까요?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다만 오늘 매치업 상대가 누구다? 세이브입니다. 자,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좀 약했어요. 팀 오페스가 몇이었냐면은 0.457이었거든요.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성이라든지 게임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시바타 레오에 대한 기대값은 저는 뭐 조금 높게 설정해 줄게요. 잘 던질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이브의 선발은 카이토 요자가 등판을 합니다. 130kg짜리 굉장히 느린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브,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스토프에 대한 능력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뜬공 유형의 투수라는 점, 뜬공 비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구위도 약한 편이다 보니까 잘 맞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게다가 지금 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몇이다? 3할 1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팀 타율 많이 올라와 있고요. 홈런이 또 9방이 쏟아지는 구간.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또 잘 대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제 니오넨은 펀치력도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장이 어디죠? 에스콘페이드라는 특성이 뭡니까? 타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구장이에요.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자가 이런 상성이라든지 게임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구장 특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잘 버텨내 줄 수 있겠느냐, 기대치 자체를 저는 좀 낮게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선발 싸움 구간에서 니오넴이 이미 충분한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니오넴이 최근에 이 불펜 구간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최근 5경기 14.2이닝 동안 5.52의 ERA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이브가 뒷심 싸움 구간에서 따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니오넴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니오넴 승에다가 다득점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라쿠텐이랑 지바롯데 경기 살펴볼게요. 라쿠텐, 지바롯데. 자, 이거 뭐 라쿠텐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선발 밸류 차이가 좀 나요. 스펜서 하워드와 토키토의 매첩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스펜서가 조금 더 나은 선발이 아니겠느냐, 밸류가 높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 스펜서 하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 체인지업까지 피칭 스터프가 좋은 유형이고요. 볼끝도 좋습니다. 낮은 존을 공략하면서 뭐 땅볼 유도라든지 장타에 대한 억제도 굉장히 좋거든요. 출루 자체가 굉장히 잘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땅볼 유도라든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좋다 보니까 많은 자책점도 안 주고 있어요. 1.53의 ERA까지. 지바로 때도 이제 최근에 타선이 흐름이 어떻죠? 사실 고점을 찍고 명확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거 스펜서 허드에 대한 공략이 저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연속 안타 아마 뽑아내기 좀 힘들 겁니다. 뭐 기대치 최대한 높게 잡을게요. 하워드. 반면에 이에 맞서는 지바롯데의 선발은 토키토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42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스플릿까지 구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뭐 레퍼토리는 좀 다양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타자들이 대부분 맞춰놓고 잘 치고 있거든요. 좀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닝 데뷔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고 너무 많은 주자를 출루시키면서 너무 많은 높은 ERA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원정에서는 기대값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리스크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선발 밸류는 스펜서가 훨씬 좋기는 합니다. 게다가 지금 라쿠텐이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4푼 7리까지 뭐 시즌 평균이랑 똑같기는 하지만 최근에 장타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구 능력도 괜찮고요. 집중력까지 많이 올라오면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득점을 적립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발 구간에서 무조건 마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사실 양팀의 불펜 구간 넘어가서도 밸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불펜 방어율이 높은 팀이었고요. 최근 5경기 보시면 13이닝 동안 6.23의 ERA 기록하면서 불펜 방어율까지도 무너져 있는 구간이다. 선발도 불안한데 불펜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라쿠텐 승 아니면 좀 이제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한신이랑 주니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주니치.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은 경기인데 일단 뭐 넬슨 나오면은 조금 빠르게 불펜데이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치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커맨드가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작용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신의 선발 닉 넬슨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22.2이닝 동안 1.24의 WHP와 1.59의 ERA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도 워낙에 빠르고 구위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괜찮고요. 안정감이 되게 좋습니다. 게다가 오늘 매치업 상대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펀치력이 강한 팀도 아니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정확하게 2.4득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게다가 원정에서 가져갔을 때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리스크까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넬슨이 잘 던져주면서 이번 시즌 한신이 또 강점이 뭐냐면은 이 불펜 구간 압도적인 뎁스와 밸류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뭐 불펜 빠르게 나온다 한들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팀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구장이 어디다? 고시엔입니다. 이제 굉장히 또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주니치가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니치의 득점 지원이 전혀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픈을 좀 해둘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주니치의 선발은 마츠바 등판합니다. 136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 스플릿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는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커맨드가 좀 흔들리는 빈도수가 좀 증가를 했거든요, 최근에. 볼지도 조금 많아지고 있고 뜬금포 맞고 장타 맞고 실점 주는 그런 경우의 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합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 한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선구 능력도 뛰어난 팀이고요. 게다가 이제 밀어치는 능력도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이런 마치바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 연속 안타 뽑아내면서 득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팀이라는 점도 마치바에 대한 기대값을 떨궈주겠죠. 그래서 초반에 한신이 마진 남겨주면서 조금 소강 상태로 길게 끌고 가는 느낌 정도의 경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합해 보면은 한신 승리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신승 5.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히로시마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야쿠르트. 뭘 한 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어제 양팀 1차전은 제가 이제 좀 아두아가 생각보다 많은 실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야쿠르트가 승리를 챙겨갔었죠. 자, 여기서 이제 히로시마가 타마무라로 이제 투수 운영이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좀 불안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 타마무라가 최근에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등판이 8월 10일이었거든요. 거의 지금 한 35일 정도 됐죠? 그래서 아마 좀 공백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9위는 최근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9위는 올라와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타마무라 같은 경우에는 140kg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체인저, 스플릿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와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어주는 이런 좀 강점이 있는 선발인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야쿠르트가 최근에 타율감이 좋은 구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최근 야쿠르트가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3푼 1, 2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이제 뭐 타점에 대한 지원도 좀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타마무라가 생각보다 좀 잘 던져줄 가능성은 오픈을 해둘게요. 오픈해둘 거고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아오야기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첫 등판이죠.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무빙볼을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체인지업에 대한 밸류가 높은 자원인데 일단 지금 커맨드가 좀 불안하고요. 밋밋하게 들어오는 무빙볼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도
꽤나 많았거든요. 히로시마도 최근에 타격감이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1푼 3리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홈런도 4방. 득점 지원 잘 됩니다. 게다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기본적인 오페이스 값이 올라가는 팀이다 보니까 이 아오야기 상대로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타마무라에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 뭐 불펜 구간 밸류도 순수하게 차이가 좀 나요. 불펜 이제 싸움도 순수 차이가 나고 최근에 야쿠르트는 5경기 17.1 동안 4.15에 좀 부진하는 구간,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변수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마무라라는 친구가 어느 정도의 피칭을 가져갈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히로시마 승리가 가장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요런 멘트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경기 오릭스랑 소뱅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소뱅.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오릭스가 1차전, 2차전을 전부 다 내주면서 오늘 수입패까지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제는 사실 오릭스가 운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3대0 리드를 먼저 잡았는데 소타니가 이제 배트 날라오는 거 맞고 부상 당했거든요. 조금 빠르게 내려갔고 불펜들이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불펜에서 좀 털리면서 최종 마무리가 4대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불펜도 또 많이 쓰고 왔다 보니까 오늘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소뱅 같은 경우에는 역전승을 가져가면서 팀 분위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소뱅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에스피노자가 오릭스는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소뱅만 만나면 탈탈탈 털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뱅 3번 만나서 17이닝 동안에 12자책 6.35의 ERA 볼질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으로 가져가는 이 레파토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뱅이 분명히 1차전, 2차전 타선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집중력이 나쁘지 않았고 이제 좀 타점에 대한 생성이 잘 되고 있는 구간까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거 에스피노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1차전, 2차전 좋았던 흐름이 상성에서 좋았던 에스피노자 만나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소뱅의 선발은 오츠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싱커, 뭐 체인저, 스플릿, 뭐 커브, 슬라이더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인데 최근에 이제 무빙볼에 대한 각이 나쁘지 않아요. 뭐 체인지업도 위닝샷 솔스의 역할이 충분히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릭스도 지금 이제 뭐 니시카와라든지 아니면 뭐 니시노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좌타석에서 이 오치를 공략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오릭스에 빠따가 사이클도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어제 또 이제 좀 기분 나쁘게 지고 왔다 보니까 오치의 기대값은 저는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불펜 소모도 많았었고 최근에 불펜 흐름도 양팀이 좀 차이가 나요. 결국 타선이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반등각을 보여주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뱅 승리 가능성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요. 일단 일본 야구는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일본 야구 전부 다 살펴봤고, 자, 국내 야구 하나만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랑 키움 간단히 멘트하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키움. 자, 요건 사실 회차가 좀 나뉘는 경기입니다, 형님들. 회차가 나뉘는 경기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자, 지금 양 팀이 정우주와 이제 박정훈의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아마 양 팀 다 불펜 좀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불펜 데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정우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자원이고요. 레파토리가 좀 단조로워요. 근데 이제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커맨드까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45.2이닝 동안 1.03의 WHP와 2.96의 ERA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닝 데뷔했을 때 압도적인 삼진 비율까지 보여주면서 이거 구위, 구속 이겨낼 수 있겠느냐. 키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문동주를 탈탈 털어주고 오긴 했습니다. 털고 경기 이기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문동주의 피칭 내용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던 거였고, 최근에 정우주 페이스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키움이 150 넘어가는 파이어볼 만났을 때 경기력이 좋지 않았었다라는 근본적인 이슈를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한화가 정우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불펜 구간까지 나쁘지 않은 투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이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 145kg짜리 투심, 포심,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전체적인 스토프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볼질이 조금 심합니다. 이닝 데뷔했을 때 볼질이 조금 심하고요. 장타,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대량 실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키움이란 팀 자체가 이 불펜 구간에서의 뎁스와 밸류는 명확하게 지금 하나 상대로 좀 밀리는 감이 있고, 게다가 지금 키움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필딩이 조금 아쉬워요. 필딩에서 최근 5게임에서 실책이 6개가 쏟아지는 구간, 그래서 박종훈이 뭐 삼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수비에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유형인데, 실책이 하나 쏟아진다, 하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픈을 좀 해두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하나가 어제 지기는 했지만 불펜 대결 구간 들어가서 따라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양팀 다 불펜 데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하나가 승리 가져가면서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6가지 경기 멘트 다 드려봤고요. 오늘 1시부터 경기 시작이라서 빨리 끝내고 영상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의 방송이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분석 레포트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